적으로 공동체 지원 사업들은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단체나 뭐 조합이나 이게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조직들은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면, 개인 시민들, 그리고 개인 시민이 결사한 몇 명의 시민 모임이나 주민 주체들이 직접 국가의 시의 예산을 써보는 경험들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개인과 이웃과 연관된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들을 조금 더 해보게 하는 이 실험들을 공모사업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망의 회복, 공동체성의 강화, 그리고 자치력의 자치라고 하는 어떤 역량들을 강화하는데 지원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함께하는 것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과정에서 어려움들, 한계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시민 개인들이 이런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민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이 되면서 지역사회가, 우리 동이 또는 서울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운영되고 흘러가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와 연결망이 개설됐다는 점에서 저는 주민들의 역량, 민간들의 역량들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진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공동체 정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는 너무나 큽니다. 처음에 마을 지향 행정이라고 하는 행정이 지금은 이제 사회 혁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의 개혁, 행정의 개선, 그다음에 행정의 관행을 뚫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표로 삼고 초기에는 뭐 제가 그 역할을 한 거는 아니지만 앞에 지원 정책을 꾸렸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행정하고 한 2, 3년간의 전투 모드로 그것을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단 3인의 주민에게 지원한다고 하는, 지금은 너무나 일반화되고 전국에서도 대체적으로 3인이나 5인이 무언가를 하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은 한 5, 6년 지나서 너무나 평범해진 이 제도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 지난하게 소위 말하면 투쟁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지향 행정, 그 행정을 좀 더 주민 친화 방식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 실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한계에 부딪혔고, 민간인 출신, 마을 활동가 출신이 공무원까지 들어가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도 본질적으로 행정의 어떤 보조금 지원 방식이라든가 연단위의 정산을 하는 거라든지 선 지원 후 결산 이 방식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믿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결산을, 자기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긴 시간 믿고 기다려주는 이런 방식들은 장착되지 못했고, 모든 정책과 모든 지원과 모든 사업들은 행정의 기본 질서 안에서 조금 더 규제받고 강제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사실은 지난해 1년 동안 보조금 집행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사업을 해서 약간의 그 성과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순 시장님이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은 이제 정책의 영역으로 좀 넘겨왔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도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정책의 영역으로 넘겨온 지가 사실 얼마 되진 않습니다. 서울이 대단히 선도적인 사례이긴 하죠. 결국은 마을 공동체 운동이나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는 것은 그 정책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배경은 결국은 우리가 주민들이 그것을 다시 어떤 그 정부나 거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들을 다시 주민들에게 되돌리려는 이런 행위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얘기의 결론은 아까 제가 층간소음 문제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결국 정책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의 어떤 배경은 정부가 예산을 써서 이렇게 뭔가 복지라든가 뭐 이런 전형적인 어떤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들을 정부가 돈을 써서 해결을 하는데, 그 돈은 물론 우리의 세금이죠.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문제들을 사실은 3섹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 공동체라든가 직접 해결함으로써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점점 대신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의 파워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만큼의 무슨 재원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르게 이제 사실 분배가 돼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이제 성과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을 공동체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 혹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공동체가 스스로 얼마나 하게 되었느냐. 저는 사실 그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책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제학자들이나 경제학도들은 그 편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때 결국 정부 재정 지출의 절감분을 통해서 이 성과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폐 가치로 환산된 뭐 재정 지출의 절감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굉장히 요원한 얘기죠. 사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의 성과나 정책의 목표나 대상도 결국은 달성할 수 있는 현재 수준에서의 어떤 주민의 등장과 연결. 저는 그거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이제 분명히 그것이 출발점이 되긴 했지만 제 생각엔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안에서는 수도 없는 말을 했으나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비판을 해본 적은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 세력은 썩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조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비판이라고 하는 지점들, 견제라고 하는 지점들은 뚜렷한 대안이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의식을 줌으로써 스스로 고민하고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발제자이신 우리 전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된다고 하고 그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민간의 과제인가? 행정이 부여하고 있던 권한을 넘겨주고 그것을 주민의 시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힘으로 자치의 파트너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 지원은 교부의 방식으로 진행돼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근데 마을공동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 처음에 서마종 내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은 이 보조금 사업을 탈피하기 위한 애를 무진장 썼습니다. 제가 일기 마을공동체 위원 때도 결국 이것의 포괄 예산, 그러니까 예산의 방식 중에 포괄 예산은 묻지마 예산인 거예요. 근데 이 포괄 예산을 마을공동체 예산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부정적인 지점이고 이게 주민 중심의 사업이고 박원순 시장의 브랜드인 사업이라고 보니까 이 포괄 사업으로 예산을 포괄 예산으로 만드는 건 더더군다나 불가능했다는 거죠. 일단 문제의식은 이랬습니다. 지금 제가 일주일에 두세 통의 전화를 정기적으로 받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구해달라.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꼭 구해달라.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연락을 못 주죠. 사람이 없으니까. 도시재생 68개 선정됐잖아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100개 선정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168개의 센터가 생깁니다. 전국에. 168개의 사무국장과 168 곱하기 3 정도 되는 코디네이터를 뽑아야 돼요. 그것만 있을까요? 문화적 재생해야죠. 사회적 경제센터 만들어야죠. 어마어마한 속도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던지는 건 되게 많아요. 책상에서 쓰면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어요. 행정에 칸막이 행정하잖아요. 저 민간의 칸막이가 난 더 심하다고 봅니다. 복지 쪽 일하시는 분들하고 마을 쪽 일하시는 분들하고 사회적 경제 일하시는 분들하고 재생 일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술 먹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정보를 서로 공유 안 합니다. 왜냐? 저 일을 내가 하고 싶거든. 저 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호근 선수가 아마 동작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로컬 데이터를. 우리나라에서 로컬 데이터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까? 정당이죠. 정당. 지구당 위원장. 그러니까 선거에 맨날 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 후보라고 나간 사람들이 맨날 지는 이유는 뭐냐면 로컬 데이터가 없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생산해낼 능력도 많이 없고요. 데이터를 모릅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하지 않아요. 기반하자고 그러잖아요.
로컬의 데이터가 없고 내가 우리 동네 주민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모르는데 정책이 와요. 우리 데이터가 있어야지. 빅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빅데이터는 네이버 카카오가 하는 거죠. 우리는 로컬 데이터가 있어야죠. 함께 논의하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싸우고 내놓고 드러내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인데 점점 저희 이제 준비팀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뭐 마을 공동체만은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박원순 서울시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이너서클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기면 기라고 열어놓고 좀 논의하자. 그리고 이 자리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단초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박 시장님과의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쭉 지켜보니까 박 시장님의 시민을 존중하는 방식은 중간 조직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나는 존중해줬어. 그래서 제가 박 시장님의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박 시장님은 중간 지원 조직 성애자다. 중간 조직 만들어서 된 거 아니냐. 너희들 거기랑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을 보면 초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뒤로 갈수록 고도화된다고 했었는데요. 뒤로 갈수록 정보가 집중되고 권한이 집중되고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민과의 소통을 오히려 줄이고 점점 더 관료와 행정화되는 측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혁신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중간 조직이나 사업들을요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다 받았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비판해왔던 그 관변 단체들이 해왔던 나쁜 짓일 수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봤을 땐 나쁜 짓으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혁신형 사업들이 그렇게 되어왔다. MPO 센터도 사단법인이 그냥 만들었죠. 사단법인 마을도 만들어서 바로 받았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봤나? 토론을 해봤나? 저는 이렇게 틀렸다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게 맞나? 논의해봤냐는 거죠. 그냥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 결과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경쟁을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간 지원 조직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사업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돌아가신 제가 이 글을 쓰기 정리하다가 이근호 센터장님이 돌아가신 그 수원 르네상스 센터장님이 그런 걸 쓰시더라고요. 중간 지원 조직은 사라지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다. 전 그 말을 사실은 저희가 사전 논의하면서 중간 조직은 결국 없어야 되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도 동의를 했었지만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그래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 없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중간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간 지원 조직이 영원하려고 하면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조직이 왜 필요하냐면 시민들의 역할이 현재까지는 바로 공공보다 정보력도 떨어지고 조직력도 떨어지고 경험도 떨어지니 중간 지원 조직이 공공과의 링크를 만들어주고 뭔가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거라면 결국 중간 조직이 없어지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 조직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없어지는 시점을 상정하고 최대한 간다고 한다면 사업의 설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새로운 주민의 변화가 등장과 성장의 모습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바람직한 변화였을까? 예산을 위한 예산, 사업을 위한 사업에 길들여지는 다시 말해 행정의 시간, 즉 일정표에 길들여지는 민간의 시간은 아니었나? 이런 질문이 있고요. 공모사업 방식, 마을 전문가, 어공, 중간지원 조직, 마을 만들기 사업의 병폐 아닌가요? 세네요. 네, 이런 질문도 있고요. 마을이 혹시 산업화의 폐해와 닮지 않았나? 속도와 예산을 매개로 한 획일화, 질보다 양이 우선인 것이 현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근본적 의제 이슈를 피한 겉핥기, 자화자찬 마을이 내용적으로 장려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의